선생님 카메라도 켰는데 욕하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참고로 다른 반은 어디까지 갔냐면, 미리 얘기하자면 185페이지까지 갔어요. 네? 엄청 많이 나가. 네, 185페이지까지 다다다다다 달렸어 내가. 애들이 막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이제 제발 그만 가요 막 이렇게. 거기까지 했어. 그래서 아무튼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기와 자기라는 파트고, 전기라는 단원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전기력이에요. 자, 읊어봐요. 전기력은 어떻게 구해? 에이씨. 그죠? 두 물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며 물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입니다. 이상한데? 전기장은 뭐였어요? 저번에 M 무슨 아니요. 말이에요? 저기에 요 F를 뭘로 나눠야 돼? 전하량으로 나눠야지. 왜냐면 전기장은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을 말하는 거니까. 만약에 10쿨롱짜리가 20N을 받는 곳이다. 그럼 1쿨롱짜리는 몇 뉴턴의 힘을 받겠니? 가 전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전하량으로 나누셔야 1쿨롱짜리가 받는 힘의 크기가 나올 것이므로 전기장은 저렇게 표시가 되는 거였고, 전기력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던, 그지? 아니면 전기장 내에서 전기력이 한 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거는 어떻게 계산이 됐었냐면 평행한, 그지? 대전체에 여기 전하가 이렇게 띄어오고 있을 때 이 안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하전입자가 뭐 위치를 갖는다. 그러면 전기력 위치에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여기에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전기장이 만약에 2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다가 Q의 전하를 띠는 애를 놓을 거다. 그럼 얘는 만약에 플러스를 띠는 애라면 얘는 자연스럽게 여기로 굴러갈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있던 애를 내가 요만큼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일을 해야 돼. 내가 일을 얼마나 할 거냐? 이렇게 전기력에 의해 한 일로 합시다. 일을 얼마나 해줘야 되냐? EQ, D만큼 일을 하셔야 돼요. EQ는 얘한테 작용한 힘. D는 여기 올린 거리를 말하는 거였어. 거리. 그리고 그때 이 하전 입자를 Q가 아니고 단위 양전하로 놓았을 때의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 전위, 전기력,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단위 양전하가 전기장 안에 놓일 때 여기가 기준면이었어요. 기준면으로부터 위치가 달라졌을 때 갖게 되는 전기력, 위치 에너지를 전위라고 부르고, 그 전위는 전기력이 한 일을 전하량으로 나눠야지. 나는 Q의 일을 물어본 게 아니고 플러스 1쿨롱에 가해지는 일을 묻는 거니까. 그래서 식이 요런 식으로 바뀌었었더랬다. 아무 생각도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그럼 전위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디가 전위가 0이에요? 여기가 0이었어요, 전위가. 말 그대로 여기가 기준면 같은 거야. 내가 물체를 이렇게 놓으면 얘가 중력에 의해서 저절로 여기 서 있잖아요. 내가 얘를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뭐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 동안 내가 얘한테 일을 한 거고, 그 덕에 얘는 뭘 갖게 되는 거야? 중력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내가 플러스 Q를 놓으면 걔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로 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위치가 기준면이야. 기준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지. 근데 거기서 위치가 변하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V였어요. 그래서 그 전위차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였고, 그 전위차인 전압을 이런 식으로 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가 전기 파트에 들어와서 처음 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전위차를 형성해 주면 전류가 흘러.
그럼 그 전류가 흐를 때 뭐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고 소비 전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오늘은 새 친구가 또 나와요. 이름은 축전기라는 친구예요. 축전기는 저 전이차를 이용을 하셔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전기 에너지를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는 친구다. 전기력 위치 에너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축전기라고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쓸게요. 전기 에너지 저장. 너네가 생각할 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에는 우리 일상에 뭘 볼 수 있어요? 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맨날 들고 다니면서. 그잖아요,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든 보조 배터리든 뭐가 되든 여기도 배터리가 들었겠지. 또는 건전지든, 그죠? 대부분 우리가 배터리라고 표현하는 애들이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걔네는 축전기를 이용한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건전지 같은 애들은 축전기, 배터리 같은 애들은 축전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그 배터리 안에 뭐 전해질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어떤 양이온이 이동을 하고 전자를 잃었다가 얻었다가 뭐 이런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흐르고 그것으로 전이차를 형성함으로써 뭐 에너지를 저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서 축전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전지하고 축전기는 둘 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장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축전기는 건전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축전기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냐? 축전기가 이제 금속판을 이용하시는 건데 금속판의 모양이 동글 수도 있고 뭐 평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과에는 뭐만 나옵니다? 평행한 축전기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네모 반딱한 금속판 두 개를 마주보게 두시고 한쪽은 전지에 나머지 한쪽도 전지에 연결을 할 거예요. 어떻게 연결할 거냐? 여기가 짧은 짝대기, 여기가 긴 짝대기를 연결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를 이렇게 놓고 아직은 스위치를 닫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 그지? 그러면 이 전지가 뭐 해주는 거야? 여기에 전이차를 만들어준 거야. 전이차를 만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혈액 전류가 흐르죠. 간단히 표현하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요. 네? 전류 흘러요, 이렇게. 그죠? 선생님, 여기 떨어졌는데 전류가 흘러요. 좀 이상하잖아, 그지? 전류가 흘러. 자, 대신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안에 전자 이동해요, 안 해요? 네,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전자의 이동, 전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돌아요. 다시 말하면 스위치를 닫으면 오른쪽의 금속판의 전자가 왼쪽의 금속판으로 가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오른쪽 금속판은 전자를 잃었어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죠? 그럼 왼쪽 판때기는 전자를 얻는 거잖아요. 전자를 얻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언제까지 이게 전자들이 이동을 하냐면 그럼 결국 이렇게 열심히 이동을 하냐면 여기하고 요 영역에도 뭐가 만들어지냐면 한쪽이 플러스가 되고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둘 사이에 전기장이 생기잖아. 그지? 전기장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둘 사이에도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전이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전압이, 요 평행한 금속판 사이의 전압이 내가 건전지의 전압과 뭐 해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V를 걸었으면 이 둘 사이도 V가 될 때까지만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전류가 흘러요. 우리가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 충전 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충전 중. 평행한,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막 가잖아? 그럼 충전이 끝나잖아요. 그죠? 충전이 끝나면 지금 얘 플러스랑 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말 그대로 서로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붙잡고 있다. 전자를 붙잡고 있는 거야. 이쪽 전자를 얘가 붙잡아주고 있는 거야. 충전이 끝났어.
그럼 이제 전류 안 흘러. 이 스위치 닫아놔도 전류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스위치를 열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럼 이게 저장됐던 전기 에너지가 사라지냐? 아니요. 이거 연결 상태랑 상관이 없어요. 이 플러스 하전이 이 마이너스를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스위치를 열어도 이 상태는 유지돼요. 이게 충전할 때 벌어지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죠? 충전할 때는 이제는 이렇게 그릴게요. 네모 반탕 여기 축정이 이렇게 그렸어. 자, 충전할 때는 스위치를 탁 닫으면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냐에 답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전지의 플러스에서 도는 거예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될 거고, 전자는 반대로 이동을 할 터이니 이쪽이 뭐 플러스, 아니 플러스는 이쪽이 마이너스, 그지? 이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고 둘 사이에 전이차가 형성되는 과정이 벌어진다. 그래서 충전하는 중에는 전류가 흐르다가 충전이 다 끝났어요. 그럼 전류 안 흘러요. 스위치를 열어도 이건 그냥 유지. 그죠? 요렇게 충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을 뭐하러 해서 쓰려고 했지. 그지? 이제 방전을 시킵니다. 그럼 방전을 어떻게 하냐. 이 상태에서 내가 뭐만 바꿀 거냐면 얘가 지금 이미 충전이 되어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전지 자리에 뭘 놓는 거야? 저항을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스위치를 닫아. 그럼 이제 누가? 이 축전기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전지처럼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 저항을 연결하면 얘가 전지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 생각하시고 전자를 움직이시면 돼요.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야 되지, 전류는. 그럼 전자는 어디로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 이게 꼬마 전구였다면 이 꼬마 전구에 뭐 들어오는? 불 들어오는 거야. 대신 얘가 완전히 다 방전이 될 때까지만 불 들어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건전지처럼 계속 이걸 불 들어오게 유지해 주는 게 아니고 뭐 할 때까지만, 얘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만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처럼 일정하게 전압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구에 불을 계속 켜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런 건 어디에 씁니까? 자, 빠르게 충전하고 한 방에 방전시켜야 될 때 써요. 빠르게 충전을 한 다음에 한 방에 빵 방전시켜야 될 때. 어디? 제세동기. 그 영화 같은 데 심장. 그지? 뭐 이렇게 차지해갖고 이거 들고 있다가, 그지? 충전이 끝나면 한 방에 심장한테 방전을 한 번에 확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심장이 그 정기적인 자극을 받아서 다시 뛰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딱 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시 차지해야지. 다시 충전해야지. 그리고 다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되는 게 축전기가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예요. 우리 핸드폰 카메라에 플래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을 급하게 했다가 한 방에 방전을 빵 시키면서 빛을 내는 거야. 밝은 빛을.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에 이용하고 있다. 중요한 건 충전할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지? 방전할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지? 그리고 충전했을 때 어느 쪽 판때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리고 충전 시 요 사이에 전위는 누구의 전압과 같은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축전기라는 친구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데, 얘가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그게 뭐와 관계가 있냐? 전하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전하량. 말고 이 플러스의 개수의 관계가 아니고 플러스의 개수. 전하량의 관계가 있어. 그럼 그 전하량은 또 뭐와 관계가 있냐? 이 건전지로 높은 전압을 걸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축전기 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어요. 면적이 넓어야 여기 플러스가 많이 매달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판 사이의 간격은 좁을수록 좋아요. 얘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전기력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간의 전기력으로 붙잡고 있는 건데 간격이 좁으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전기력이 세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축전기의 용량이야. 용량. 축전기가 저장하는 전기 에너지는 어떠한 물리량과 관계가 있냐? 전하량이랑 관계가 있는데 그 전하량이라는 값이 전압, 축전기 평행판의 면적, 축전기 평행판 두 사이의 간격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 축전기를 어떤 식으로 또 이용을 하냐?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충전을 빡 한 다음에 한 번에 방장을 빵 할 때도 쓰지만 또 요렇게도 쓴대요. 보세요. 자, 여기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원래 충전되어 있지 않았던 애야. 그치? 그런 애를 내가 스위치를 탁 닫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충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충전이 되면서 요 짝이 긴 게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다 쓸까? 플러스가 되고,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회로의 전류는 어디로 흐르나? 시계 반시계로 해줘요. 이렇게지? 그지? 반시계로 흐르겠지? 그지? 그래서 충전이 다 되면 전류가 빵! 되겠죠? 그죠? 그럼 완전히 충전을 시켰어, 이제. 그럼 지금은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죠? 지금은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 한쪽 판을 뒤로 이렇게 밀었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란히 있던 걸 이렇게 멀리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전하량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멀어지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죠? 그러면 거리가 멀어져서 전하량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이렇게 있을 때보다 이렇게 멀어졌을 때 전하량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줄어들게 하려면 지가 원래 붙잡고 있던 애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놔줘야지. 그잖아. 전하량이 줄어든다는 건 간단히 뭐냐면 이 마이너스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플러스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다시 이 플러스가 잡고 있던 마이너스를 놔줘야지. 그게 반대로 돌아와서 하나씩 없애버려야 돼. 반대로 돌아와서 하나씩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전하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돌 거란 얘기거든? 그럼 이제 회로의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흘러요. 다시. 자, 충전했어. 완충! 하면 전류 흐른다고 안 흐른다고? 안 흐른다며. 그래 놓고 내가 이 간격을 멀리 했더니 이 회로에 다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다시 그것도 이제 아마 줄어든 만큼의 전하량만 맞출 때까지만 흐르겠지. 그러면 그 잠깐의 뭐를 감지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네를 감지하는 거야. 이걸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 써요. 키보드.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니면 너네 터치 스크린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봐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키보드 자판 A야. 여기는 키보드 자판 B야. 근데 둘 다 이렇게 전원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둘 다. 병렬로. 그러면 내가 그냥 내비두면 여기가 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가 저장되어 있겠지?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자, 충전 다 했습니다.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른다니까. 근데 내가 얘를 눌러 이렇게 꾹. 그러면 우리들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지네.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하량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전하량 크게 하려고 이 전지로부터 다 더 전하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려면 전류가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 흘러야지. 그럼 여기만 흐르겠지. 이 A 주변만 흐르겠지. 그걸 감지를 탁 해갖고 뭐라고 하는 거? 너 A 눌렀구나.
늘 컴퓨터가 감지를 하는 거야. 두 개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두 개 동시를 감지를 해야죠, 당연히. 양쪽에 다 흐를 거니까. 이게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 이점에 여기 뭐 알파벳 다른 답판들 여기 요 지점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를 하는 거야. 두 개 동시에 누르면 여기랑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감지가 되는 거지. 그럼 너 AB 눌렀구나.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다 감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네 이거 할 때 보면 두 개를 눌러야만 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은 다 얘가 그런 식으로 감지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자판을 눌렀을 때의 원리는 축전기를 이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해. 아까 우리 선생님 핸드폰이 저기 있네. 자, 우리 핸드폰이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돼요? 이 맨 위에가 강화 유리예요, 유리. 유리 바로 아래에 이런 금속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극판이, 투명한 전극판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가 마찬가지로 금속판이야.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돼 있다고? 충전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위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댔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내 손에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그러면 내 손으로 이 위에 있던 이 하전 입자가 내 손을 따라 흘러 들어와요. 아니면 내가 딱 눌렀을 때 내 손에 있던 전자가 들어가도 돼. 들어오고 뭐 그건 상관없어. 뭐가 됐든 내가 손을 딱 터치를 했을 때 이 요 판의 전하량의 변화를 유도를 하면, 그지? 그러면 얘가 전류가 흐르겠지, 그 부분이. 그럼 너 터치 여기 했구나, 저기 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근데 플라스틱으로 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얘가 전류가 흐른 놈이 아니라서 그래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놈으로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전하량의 변화가 생기고 전류가 흐름으로써 그걸 감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터치 스크린, 키보드, 마이크, 그지? 마이크도 내가 소리를 내면 마이크 안에 진동판이 흔들려요. 근데 진동판 밑에 이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다른 금속판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진동판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잖아. 그지? 그럼 가까울 때 전류, 멀어질 때 전류 흐르겠지. 그걸 감지를 해서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소리라고 하는 음파를 전기신호로 바꿔내는 거야. 그래서 다양하게 이 축전기가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축전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하나는 충전과 방전이 필요할 때. 그래서 충전을 한 번에 꽝 하고 방전을 한 번에 빵 해야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하량의 변화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이용할 때. 그죠? 그래서 대부분 얘는 센서에 많이 이용돼요. 센서. 압력 센서.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소리 센서로 이용할 수 있겠지? 그지? 그 터치 스크린도 어떻게 보면은 전하량의 변화를 이용하는 거죠. 내가 터치한 부분만 전하량이 변하고, 그래서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너 어느 부분을 터치를 했구나를 이제 감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축전기가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별게 아닙니다. 축전기는 그냥 그런 거야. 근데 문제를 푸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때 얘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자, 아까 여기처럼 멀어졌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여기 아까 V를 걸었었거든? 그럼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가 여기 V가 걸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뒤로 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처음하고 멀어진 후하고 이 평행판 축전기 둘 사이의 전압의 크기가 변하냐? 변해요? 그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전압을 계속 걸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V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가 멀어지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전하량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압이 변했어? 커졌니? 작아졌니? 전하량은 커졌니? 작아졌니?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런 물음에 답을 하실 수 있게 얘를 얼마나 잘 이용할 거냐. 그죠? 요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는 간격이 둘이 이랬죠? 근데 멀어졌더니 이만큼 갔단 말이야. 그래놓고 여기는 여전히 전위가 V고 여기가 여전히 전압이 V란 얘기거든? 그리고 이번엔 뭘 묻냐?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요. 요 둘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하고 이들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를 묻는 거야. 그지? 근데 아까 전기장은 이랬어. 전압은
전압은 전기장 곱하기 거리였거든? 그지? 근데 전압 변한다며 안 변한다며? 안 변한다며. 근데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감소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압은 안 변한다며. 여기서나 여기서나 가깝든 멀든 내가 여기다 V 걸었으면 무조건 V라며. 근데 가까울 때 하고 멀 때 하고 차이는 딱 하나야. 뭐 거리. 판때기 사이 거리. 그럼 얘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게 멀어졌으면 전기장은 어떻게 돼야 맞는 거야? 줄어야 맞지.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전기장이 뭐하다? 약하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거하고 전에 배운 거하고 잘 섞어서 질문에 답을 해야지. 자, 그러면 지금 하실 일은요. 우선 먼저 147, 8 풀어봐요. 147, 148.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요, 뭐 자성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든지 전자기 유도라든지 이게 너네가 과거 교과에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도 한번 나오고 작년에도 배웠잖아요. 전자기 유도 기억납니까? 발전할 때. 근데 배웠던 것들이야. 앞에 지금 전자기 파트에 들어와서 전기력, 전위, 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뭐 전기력의 한일, 뭐 이런 얘기들은 안 배운 걸 새로 한 거야. 축전기도 안 했던 걸 새로 한 건데 소비전력, 저항의 연결 뭐 이런 거는 중등교과에 나오는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한 자성체는 저항 수업 하신 분들은 들어본 바는 있어요. 제가 통합과학 시간 해줬거든요. 근데 나랑 수업을 안 한 우리는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단원의 제목이 자기가 되셨어요. 자기. 자기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자기장이라고 써볼게요. 자기장이 뭐냐? 자석처럼 자성을 띤 물체가 그지? 주변에 다른 자석이나 쇠붙이 같은 것들을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작용하는 범위를 자기장이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범위를 눈으로 안 보이니까 선으로 그리라고 하죠.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그리세요. 뭐 흔히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저런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그래요. 자기력선. 그래서 뭐 그래갖고 뭐 나침판을 여기다 놨다.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킬까? 그러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가리킬 걸. 나침판을 여기다 놨어.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가리켜? 이렇게 되겠지?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우선 그걸 하려다 보니 이 막대 자석은 어쩌다가 자기장을 만들게 됐나? 그죠? 어쩌다 자성을 띠게 됐나? 그래서 먼저 물질이 자성을 띠는 이유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분류할 때 너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할 때 상태로 분류를 한 거고 너는 도체, 너는 부도체, 너는 반도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 뭘로 분류하는 거야? 전류가 잘 흐르나? 아니나? 이런 거를 기준을 삼아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나는 물질을 뭘로 분류할 거냐면 어떤 물질에 내가 자석을 들이댔어. 근데 이 자석에 얘가 끌려와.
근데 어떤 물질은 자석을 들이대면 밀려나. 그죠? 뭐냐? 자석을 댔을 때 이 자석에 반응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분류를 할 때 뭐가 중요하게 되냐? 왜 끌려오지? 왜 밀려나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물질의 자성이라고 하는데, 물질의 자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먼저 합니다. 물질의 자성이 발생하는 원인. 원인은 뭐라고 표현하냐?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요. 그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돌아요. 원자 핵 주위를 돌기도 하고 스스로 돌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자전하듯이 원자 핵 주위를 돌기도 하고, 그죠? 지 혼자, 이를 확대할게. 자기 혼자 뭐 하기도 합니다? 돌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얘가 전자예요. 그러면 전자가 돈다 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줘요.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기냐? 자기장이 생긴다고 배우셨어요. 너네 옛날에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뭐 이런 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네.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지.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나? 기억이 나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전자가 돈다. 그럼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 그 전자의 이동, 그래서 생긴 전류의 흐름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 어떻게 자기장이 생기냐면, 이건 그냥 제가 그리기만 할게요. 전자가 지금 이렇게 돌라고 내가 지금 그렸거든요. 반시계로. 그럼 전류가 시계로 흐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어. 전류가 시계로 흐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줘서 이렇게 원의 안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돌잖아? 원으로. 그죠? 이렇게 돌 원의 안쪽에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겠다. 요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럼 이 원의 안쪽에 어떻게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이 원을 뚫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요만한 자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 이 화살표 향한 쪽에 N극, 반대쪽에 S극에 자석이 된다고 생각해. 자석. 그리고 전자 하나하나도 스핀 운동을 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가 도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돌면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서, 전류가 저렇게 흐르면 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원자 한 개 안에만 해도 전자가 하나인 원자도 있고, 2개는 원자도 있고, 20개는 원자도 있고, 30개는 원자도 있잖아. 그지? 그럼 그 많은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전자는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 근데 또 어떤 전자는 스핀 방향이, 도는 방향이 반대라 갖고요. 반대로 자기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전자는 이렇게 돌아. 근데 어떤 전자는 이렇게 돌면서 또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개의 원자더라도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의 움직임이 되게 좀 다르다 보니 거기서 같은 방향은 하도 합쳐지고 반대 방향은 상쇄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한 방향으로 자성을 띠게 돼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원자자석. 원자 안에 전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결국 이 원자가 자석처럼 자기장을 나타내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질 안에 원자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자 하나하나들이 다 자성을 띠는 거야. 그래서 어떤 원자는 이렇게, 네, 일부러 화살표로 그려, 책은 이렇게 그려지던데, 이렇게. 어떤 애는 여기가 N극이야. S는 귀찮으니까. 이걸 내가 계속 그리기가 싫어서 화살표로 그리겠습니다. 자, 어떤 애는 이렇게 자석이 됐어. 어떤 애는 이렇게 자석이 돼서, 어떤 애는 저렇게 되고, 어떤 애는 이렇게 되고, 어떤 애는 이렇게 되고, 어떤 애는 저렇게 되고, 뭐 아무튼 막 마구 불규칙하게 막 자성을 띄었어. 그래서 안에서는 각자의 자성을 띠지만
결국 통 틀어봤더니 얘는 자성을 띈다 안 띈다? 안 띈다예요. 안 띈다. 저게 원자 안에를 본 거예요? 아니요. 물질 안에 원자들이에요. 아무 물질 안에 원자. 네, 어떤 물질 안에 그냥 원자들,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 그 원자 하나하나가 다 자석처럼 되어 있는데 그 자석들의 배열 방향이 막 불규칙한 거야. 얘가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짠 해야 한쪽은 N, 한쪽은 S 하는 거란 말이야. 너무 삐뚤삐뚤해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자성을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평상시에는 이런 상태. 다 모든 물질은 평상시에는 이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애가 있대. 자, 얘는 우선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우선 얘처럼 이 원자 자석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원자 자석들이 신기하게 요 구역에 있는 원자 자석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배열을 해갖고 비슷하게 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배열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요쪽 구역에 있는 애들은 또 뭐 이런 식으로 요쪽 구역에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요쪽 구역에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이걸 자기구역이라 그래요. 자기구역. 유일하게 강자성체만 자기구역을 가져요. 뭔체요? 자, 얘 이름이 강자성체예요. 강자성체. 원자. 네. 철, 니켈, 코발트 이런 애들이 강자성체에 속한 애들인데 강자성체들은 특징이야. 1번 자기구역이 있다. 나머지는 자기구역이 없습니다. 그냥 원자 자석들만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원자 자석들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을 해서 얼추 자기화되어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자성을 띠는 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자기 구역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자성을 떼요, 안 떼요? 안 떼요. 반대 방향이잖아요. 상쇄. 반대 방향이잖아요. 상쇄. 지금 현재 자성 띄지 않습니다. 그냥 얘 특징은 뭐야? 자기 구역이 있다가 첫 번째 특징이야. 내가 얘한테 자기장을 걸었어. 일부러 밖에서 자석을 들이댄 거야. 간단히 말하면. 말굽 자석을 탁 들이대. 강자성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말굽 자석을 이렇게 들이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내가 밖에서 외부에서 건 자기장이 N에서 S로 걸었어.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자기 구역 안에 있는 저 원자 자석들이 첫 번째 우선 자기 구역이 넓어져요. 자기 구역이 합쳐져 이렇게 자기 구역이 넓어져. 그런 다음에 뭐해? 그 자기 구역의 안에 있는 이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밖에서 건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요. 같은 방향. 이렇게. 밖에서 오른쪽으로 걸었잖아? 그 안에 있는 애들도 다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자석의 화살표 쪽이 뭐가 된 거야? N극처럼 된 거야. 반대쪽이 뭐가 되는 거야? S극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생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요, 밀어요? 끌어당겨요, 밀어요? N극과 S극인데 끌어당겨야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게 강자성체예요. 더 특이한 건 뭐야?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내가 자화를 시켰잖아, 그지? 자화 시켰잖아, 그지? 자기 구역이 늘어나고 자기화 시켰잖아, 그지? 맞아요? 이게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외부 자기장을 어떻게 가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강자성체가 이렇게 해서 말굽 자석 이렇게 되면 되잖아. 간단해요? 그죠? 응.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이쪽이 무슨 극? N극, 이쪽이 무슨 극? S극에 뭐가 되는 거야? 자석 되는 거야! 그지? 너네 문구점에서 파는 막대 자석 만든 거예요. 있던 걸 어디다 가지고 와서 파는 게 아니고 철을 가져다가 자화를 시켜서 자석으로 만드는 거야. 너네 냉장고에 붙어있는 고무 자석, 그지? 액체 고무에다가 철가루를 샥 뿌려가지고 잘 섞은 다음에 일부러 자기장 걸어갖고 자석으로 만든 거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일반 철 덩어리에다가 자석 계속 대고 있으면 네. 그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쇠못에다 되잖아요. 네, 쇠못에 코일 감아서 전류 흘리면 쇠못 뭐 돼요? 근데 그 쇠못 그거를 클립을 붙였어. 그러고 나서 그 클립 밑에 다른 클립에 자석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걔가 강자성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전류를 끊었어.
그럼 자화된 게 유지돼, 안 돼? 그건 안 돼. 이게 원에 더 강력한 자석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전기가 통할 때는 자석이 된다는 거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그건 전자석이고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하면 이 자석 유지된다고요. 한 번 자화됐어? 유지. 오케이? 한 번 자화됐어. 유지야. 자, 강자성체의 특징이야. 자기구역이 있어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요. 그래서 인력이 생기고요.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두 번째. 상자성체라는 애도 있어요. 상자성체는 그냥 자기구역은 없어요. 원자자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배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성을 띄지 않았는데 내가 자기장을 걸어요. 아유 뭐래. 자기장을 걸어요. N에서 S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자자석들이 다 이렇게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N극? 네, 고마워요. 여기가 S극인 자석처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슨 힘이 생길까요? 인력이 생기겠죠. 얘랑의 차이점은 약하다예요. 약하다. 강자성체보다는 약하게 자기화가 되거든. 인력도 약해. 그리고 더 다른 점은 제거하죠? 얘는 제거해도 유지가 됐잖아. 얘는 유지 안 돼요.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요. 자기화됐던 게 사라져버립니다. 외부 자석을 제거해버리면. 이게 상자성체. 세 번째, 반자성체. 얘가 제일 특이한 애야. 1번, 반자성체는 원자자석이 없어요. 선생님, 원자자석이 없다는 말씀은 원자가 없나요? 그럴 리가요. 원자 안에 모든 전자들이 스핀 방향이 다 반대로 짝을 지었어. 아까 선생님이 스핀을 이렇게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 그 스핀을 반대로 하면 반대로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한 놈은 이런 자기장을 만들고 한 놈은 반대로 자기장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이 합쳐서. 상쇄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반자성체는 그렇게 짝을 이룬 애들이 모두 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전자가 짝을 이루는 바람에 뭐 해버렸다? 원자자석이 다 0이 됐다. 그러니까 다 자기화가 0이 됐다. 그냥 원자자석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자자석이 없다. 그런 놈한테 자기장을 걸어요. N에서 S로 했더니 나중에 하겠지만 나는 원자자석이 없는데 밖에서 자기장을 걸어버리면 외부에서 들어온 자기장을 방해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반대로 자기화가 돼요. 반대로.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그래서 이 물체는 어디가 N극이 되죠, 그럼? 네, 여기가 화살표가 향한 쪽에 N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S를 하면은 S가 생기고 N을 하면 N이 생기는 거죠. S극을 되면 여기가 S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상자성체는 또는 강자성체는 S를 대면 맞은편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끌려오지. 그래야 밀려나고. 됐습니까? 그려서 반자성체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초전도체. 알잖아, 너네.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가 가진다. 그죠? 그게 걔가 반자성체라서 그래요. 대신 걔는 기준이 있지. 뭐 이하에서? 임계온도 이하에서. 그러면 임계온도 이하에서도 아닌데도 반자성을 나타내는 건 누구? 물!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힘들고 수압이 세니까 물을 아주 그냥 약하게 한 줄기 흘린 다음에 좀 강한 자석을 들이대 보세요. 물이 휘어요. 자석을 이렇게 대면 물이 휜다고. 밀려나야 돼. 물은 뭐니까? 반자성체니까. 구리, 금, 뭐 이런 애들이 반자성체던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제까지 물질을 분류할 때 여러 방식으로 분류했어. 상태로 분류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했잖아. 너네 혼합물이냐, 화합물이냐, 뭐 균일 혼합물이냐, 뭐 이런 것도 분류해보고, 그 다음에 도체, 부도체, 반도체, 전기적 성질로도 분류해보고, 이번에는 뭘로 분류하는 거야? 자성으로 분류하는 거야, 자성. 자기 자석을 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그랬더니, 들이댔더니 끌려와.
그리고 심지어 자석을 치웠는데 그게 계속 자기장이 유지가 돼. 이러면 강자성체. 들이댔는데 끌려와. 자석을 치웠는데 유지가 안 돼. 그럼 상자성체. 들이댔는데 밀려나. 그럼 걔는 뭐야? 반자성체. 이걸 어디다 쓰냐? 대부분 강자성체를 쓸 건데 어디다 이용하나요? 너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알아요? 강자성체가 네. 들리는데 끌려오고 또 뭐라고요? 자기장을 치워도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 너네 하드디스크 알아요? 혹시 컴퓨터 뜯어본 적 있나? 뜯어보면 이렇게 금속 판때기 같은 게 동그란 게 하나 있어요. 얘를 플래터라고 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헤드라 그래서 실제 얘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어. 요 밑으로 강자성체가 이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내가 전류를 흘리잖아? 그러면 이제 요 디귿 미음자 모양의 금속이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도록 내가 전류를 흘려요. 그러면 N에서 S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잖아. 그지? 그러면 그 아랫부분의 강자성체가 내가 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위치를 옮겨. 헤드가 이렇게 돌거든? 위치를 옮기면 이 전류의 방향을 내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꾸면 이쪽은 이렇게 자화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자화시킬 수도 있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요렇게 자화되면 0, 요렇게 자화되면 1이야.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 저장은 숫자 0 아니면 1 아니에요? 디지털 정보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게 하드디스크에서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한번 정보를 기록을 했는데 사라지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강자성체 쓰는 거야.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다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석 갖다 대면 더 강력한 자석으로 문지르면 돼요. 진짜 다 사라져요? 네, 그 다 사라져요. 가장 쉬운 건 너네 집에 가면 이제 엄마 카드가 있겠지? 신용카드에 보면 전면에 이렇게 뭐 IC 칩 같은 거 박힌 데가 있고요. 이 IC 칩으로 결제할 때는 어떻게 결제해요, 여러분? 꽂아서 결제를 하시죠. 그거 말고 대부분 뒷면에 요런 게 있어요. 시커먼 띠가 있을 거야, 시커먼 띠. 얘가 강자성체야. 자석 문제로 네, 여기 자석 문지르면 얘 이제 정보가 사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다시 받으셔야지, 카드를. 얘는 못 쓰는 거야, 얘만 쓰는 거야. 두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해. 이게 말을 안 들을 때 얘를 쓰세요. 얘가 말을 안 들을 때 얘를 쓰세요로 해놓은 거야. 조금 뭐만 같으려요? 얘는 안 돼요. 얘는 그냥 회로 둬요. 내가 꽂아놓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장 변화로 전자기 유도시켜갖고 이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서 하는 거고. 얘가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시든가 열을 가하든가 하시면 돼요. 그럼 자석 네, 그럼 망가져요. 자석이랑 지갑이랑 같이 넣으면 카드 다 먹어지고. 네, 그건 좋지 않죠. 얘는 안 망가져요. 얘만 망가지지. 근데 좋지 않아요? 자석이랑 같이 놓는 거는. 그래서 정보를 뭐 일부러 거시기 하고 싶으면 여기 열심히 문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런 방식으로 자화가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자화, 뭐 이렇게 자화, 뭐 이렇게 자화. 여기가 이제 디지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긁으면, 그지? 이 디지털 정보를 걔가 읽어가지고 그 디지털 정보를 이제 그 처리를 해서 오주연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돈을 썼네. 이런 게 이제 어디에 가는 거야? 카드 회사에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강자성체가 이용되고 있다. 아까 말한 고무자석도 강자성체고요. 너네 왜 그 지폐에 숫자 부분 있지? 숫자 부분. 숫자 부분은 강자성체 입힌 잉크예요. 그러니까 잉크를 만들 때 강자성체 그 철가루를 살짝 섞어가지고 잉크가 여기 이제 그 뭐 글을 쓸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자화를 시킨 거야. 자기장을 건 거야. 근데 약하게 자화가 돼 있어. 그 자석을 들이대잖아. 그럼 끌려온다. 그래서 위조 지폐 방지. 이 지폐가 위조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햇빛 이렇게 보면은 그 원래 그 신사임당 그림 말고 다른 허연 면에도 이렇게 뒤집으면 그림 또 나오고 그다음에 홀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장치 중에 이것도 하나 있어. 거기 그 숫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숫자 부분만큼은 뭘로 해놓은 거야? 강자성체를 입힌 잉크로 이제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자석을 들이대면 끌려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반자성체는 초전도체라 그랬잖아요. 어디다 쓸까요? 자기보상 열차 쓰겠지 뭘. 그지? 그래서 166페이지에 보면 지금 내가 말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더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서 숙제는 5대까지냐면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아, 슬프네요. 하고 싶은 데까지 못했어요. 오늘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할만하다니까 이제 숙제는 173까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수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15일은 휴강입니다. 언제 오시면 돼요? 22일에 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 숙제를 꼼꼼하게 밀린 것이 있다면 하시고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강의를 다 올려놨어. 그지?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하면 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십시오. 가리면 어떡해. 야, 여기 뭐 소상